자, 방송 준비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교재 꺼내놓고 준비들 하시고요. 해설지도 출력하실 수 있는 분들은 출력들을 좀 해주세요. 자, 수투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기준으로 제일 앞쪽 페이지를 좀 보도록 해볼게요. 수투입니다, 수투. 원래는 3월 한 달 동안 4번에 걸쳐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4월 달에는 전부 다 내신 과정으로 집중을 하고요. 그리고 중간하고 기말 사이에 또 4번, 그리고 2학기 때도 또 중간 기말 이런 때 틈 타서 4번 정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전체적으로 난이도는 한 중 정도로 조금 가볍게 수투를 한 사이클을 돌게끔 하는 게 지금 이 일요일날 하는 수업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번에 조금 스케줄이 바뀌어서 4번이 아니라 한 3번 정도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여러분들 중간고사 일정을 좀 더 자세히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중간고사 일정이 만약에 좀 뒤로 많이 미뤄졌다. 그럴 경우에는 예정대로 또 4번을 진행할 수가 있고요. 중간고사 일정이 생각보다 많이 뒤로 미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면은 그냥 이거는 딱 3월달까지만 수업을 하고 동일한 시간대 우리 4월달이 됐었을 때는 이 시간에도 그냥 내신 집중 과정을 할 거예요. 자, 수2는요. 수1을 몰라도 100%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거의 90% 가까운 내용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수투 쪽의 내용은 거의 뭐랑 연결되느냐? 여러분들 최근에 배웠었던 함수 파트 있죠? 예, 함수랑 거의 연결성이 거의 80%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1 때 배우는 함수 파트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새로운 극한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갖고 만들어지는 게 수투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수투 쪽은 다루는 게요. 지수함수나 로그함수나 복잡한 걸 다루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본적으로 2차 함수나 3차 함수 이런 것들만 다항함수만 다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제는 크게 덩어리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함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극한과 뭐가 있냐면 연속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말 많이 들으셨죠? 미분이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적분. 이렇게 크게 주제가 3가지로 넘어갑니다. 선생님이 봤었을 때는 전 과정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양이 가장 많고 그리고 핵심이 되는 곳이 바로 이 허리 라인이에요. 얘가 앞에서 배웠던 거 다 종합하고 그거 다 종합해서 이쪽으로 넘어가거든요. 선생님 적분 쪽이 좀 더 중요하지 않나요? 뭐 얘나 중요도로 봤었을 때는 거의 삐까삐까합니다. 근데 양적으로나 되게 내용이 길고 조금 지루하고 좀 양이 많아요. 그래서 학교도 시험을 보면 희한하게 어떻게 되냐면 이걸 단독으로 보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시험을 볼 때 이게 중간에 이렇게 끊겨요. 중간고사 보면 항상. 그리고 기말 볼 때도 절반 묶어서 넘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가 조금 제대로 정리가 안 되는 케이스가 은근히 많아요. 그리고 이 단원이 이제 여러분들 다른 단원이랑 많이 다른 점이 바로 뭐가 있느냐? 명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명제나 성질 같은 게 뭐뭐이면 뭐뭐이다, 뭐뭐이면 뭐뭐가 아니다 이런 식의 어떤 해당되는 단원들마다 내용들이 되게 많은데 웃긴 건 뭐냐? 중학교 때 대부분 나오는 명제는 어떤 거냐면은 명제도 참이지만 그 역도 참인 경우가 많아요. 그쵸?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거 어때요? 직각삼각형이면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다. 그럼 그거의 역은 뭐죠? a제곱이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며 얘는 뭐다? 직각삼각형이다. 둘 다 참이잖아요. 근데 이쪽 파트는요 그렇지 않은 게 훨씬 많아요. 그렇지 않은 게 뭐뭐이면 뭐뭐이다가 참인데 그 반대 경우 다 거짓이 되기 때문에 참인 명제를 좀 정확하게 기억해야 될 것들이 일부 있습니다. 명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지금 배우는 단계에서는 다 기억하실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이거는 이 단원이 끝나도 무조건 외워야 돼. 이건 이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명제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까먹지 마시고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들도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 앞쪽 파트에서 생각보다 되게 많이 등장을 해요. 자, 여기는 국어적인 의미나 새로운 단어 같은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고 이거를 미리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념적으로 용어나 뜻이나 정의나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잡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난이도가 어느 정도 편안한 걸로 문제를 많이 풀고 연습을 하는 거는 지금 하는 단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건 내신과정이에요. 내신과정. 얘는 개념을 좀 정확하게 익히는 쪽으로 봐주시면 돼요. 민정이 요거 가져가세요. 요거 답지거든요. 교재 답지. 자, 그럼 첫 페이지 보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함수의 극한이라고 나왔어요. 자, 새로운 용어 극한이 있고요. 극한을 얘기하는데 누가 있냐면요. 대상이 지금 누구로 잡혀 있어요? 함수로 잡혀 있네요. 그럼 저 극한이라는 거는 함수 말고 또 다른 거에 극한이라는 개념도 있을까요? 예,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함수의 극한이 말고 수학에서 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열의 극한이라는 놈이 또 있어요. 근데 이 수열의 극한은 누가 배우는 내용이냐? 첫 페이지 함수의 극한이라고 적혀있는데 보세요. 수열의 극한은 누가 배우는 거냐? 이과 가는 학생들이 나중에 미적분 책을 배우게 되면 미적분 첫 단원이 이걸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얘네 둘 다 다른 점도 있지만 약간 연결고리도 있기도 해요. 자, 새로운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극한이라는 게 등장했네요. 그럼 함수에서 말하는 극한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자, 첫 번째 그래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x가 있고 여기 y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함수 fx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 상태예요. 자, 기호로 하나 적을게요. 지금부터 x가 화살표를 적어주시고 a 이렇게 적어놨어요. 극한 파트에서 이렇게 적혀있다는 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함수 fx에서 변수 x가 a에 한없이 가까이 다가가는데 다가가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가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런데 a가 아닌 상태로 a로 한참 다가가고 있었을 때를 기호로 이렇게 적어줘요. 아, 벌써 말이 좀 어렵죠 지금. 이거는 상태를 가리키는 기호입니다. x가 a 근처 가서 이렇게 딱 멈춰있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a에 계속 한없이 다가가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a가 있다라고 칩시다. 그럼 어떤 숫자 x가 얘를 향해서 하나없이 다가가는데 이 다가가는 걸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떻게? a보다 큰 쪽에서 a에 한없이 다가가는 경우가 있고요. a보다 어느 쪽에서?
작은 쪽에서 A 쪽으로 한없이 다가가는 케이스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두시면 이 안에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X가 다가가는데 A보다 큰 쪽에서 A에 한없이 다가가는 경우, X가 다가가는데 A보다 작은 쪽에서 A에 한없이 다가가는 경우를 기호로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이거는 양방향의 의미가 다 포함된 거고요. 요렇게 적어주시면 얘의 의미는 무엇이다? A보다 큰 쪽에서, 오른쪽에서 A에 한없이 다가가고 있는 거, 얘는 A보다 왼쪽에서, 작은 쪽에서 A에 한없이 다가가고 있는 거.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불러요? 우극한, 이걸 좌극한 이렇게도 불러요. 그럼 보세요. 변수 X가 한없이 이렇게 다가가고 있잖아요. 그럼 그거에 맞춰서 누구도 같이 움직일까요? 함수값도 누군가를 향해서 한없이 다가가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 있는 누군가가 있겠죠. 여기 있는 누군가. 그놈을 내가 지금부터 뭐라고 할까요? 요놈을 알파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X가 A를 향해서 한없이 A가 아닌 채로 다가가고 있을 때 누구도, 함수값도 누구를 향해서 한없이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알파를 향해서 한없이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다가가고 있을 때도 요것도 알파보다 큰 쪽에서 다가가는 거랑 작은 쪽에서 다가가는 개념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봤었어요. 그냥 이렇게만 만약에 적혀 있다라면. 근데 이제 요거는 조금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여기서는 큰 거 작은 게 중요한데 여기서는 나중에만 합성함수 쪽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의 이 상황을 하나로 기호로 표현을 하는데 너무 불편하잖아요. 이렇게 매번 적고 있으면 마치 대응이나 함수 기호랑 헷갈리기도 하고요. 극한 기호인지 이게 함수에서 대응하는 기호인지 뭔지 모르겠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이거를 지금부터 새로운 기호 무엇을 사용합니까? 리미트라는 기호를 사용해요. LIM 리미트 기호를 사용해서 변수 얘가 A에 한없이 다가가고 있을 때 그때 그 함수값은 누굴 향해서 다가간다? 알파를 향해서 다가간다. 지금 현재 이 상황을 하나로의 기호로 표현해주면 기호를 어떻게 적어준다? 이렇게 적어준다는 거예요. 자, 이제 잘 보세요. 좌변은요, 얘는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예요. 변수가 누구한테 다가가고 있을 때 함수값도 누군가한테 다가가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인데 오른쪽은 지금 누가 있어요? 이거는 값이니까 뭐예요? 실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이 기호가 실수처럼 취급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만약에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다라면, 그리고 지금과 같은 경우를 x값이 a값에 대해서 한없이 다가가고 있을 때 함수값도 누군가 한 놈을 향해서 계속해서 다가가고 있는 그 값이 정해져 있다라면 이 상황을 또 뭐라고 부르느냐? 함수 fx가 어디에서? x는 a에서 뭐 한다? 수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수렴하지 않는 모든 경우는 전부 다 뭐라고 부릅니까? 발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그래프 예시를 다른 걸로도 바꿔볼게요. 네, 이제 실제 예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함수 그래프는 되게 다양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2차만 나오는 게 아니죠. 자,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y는 fx 함수가 있습니다. 자, 요 지점은 1이고요. 여기가 2예요. 여기는 2고요. 여기는 3이고요. 여기는 4예요. 지금.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x가 1로 다가갈 때 어떤 x가 1에 한없이 다가가고 있으면 자, 함수값은 어딜 향해서 다가가나요? 어딜 향해서 한없이 다가가게 되죠? 2를 향해서 한없이 다가가게 되죠? 그럼 이럴 경우 기호를 어떻게 적는다고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함수 fx 그 전체가 누가 된다? 2가 된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호로. 지금. 그런데 x가 어디로 갈 때? 2로 갈 때 그럼 fx는 어디를 향해서 다가가냐라는 거죠. 지금 봤더니
이는 이렇게 끊겨져 있거든요. 이보다 만약에 어느 쪽에서 오른쪽에서 이보다 큰 쪽에서 이렇게 한없이 다가가고 있으면 함수값은 어딜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거죠? 여기 어딜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거죠? 4를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거죠? 여기 함수값이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가가는 값을 본다는 얘기니까. 그럼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4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x가 2보다 작은 쪽에서 한없이 다가가고 있다라면 이쪽에서 다가가고 있다라면 함수값은 어딜 향해서 다가가고 있어요? 3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거든요. 그럼 얘는 이번에 뭐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기호를 어떻게 적느냐? 지금처럼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달라져 버리면은요 이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이 말의 의미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무조건 x가 2로 간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이 안에 무조건 같이 뭐가 포함되어 있죠? 좌극한, 우극한이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얘가 다가가는 값이 딱 한 가지 값으로 결정이 됐었을 때만 그거를 수렴한다라고 이야기하지 한 번은 3이 되고 한 번은 4가 되고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럴 경우 아까 수렴하지 않는 모든 경우를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발산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발산. 이런 경우를 발산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얘는 지금부터 뭐가 되는 거죠? 이건 숫자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냥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인 거예요. 이 기호는 오직 수렴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을 때만 이 기호 자체가 하나의 숫자처럼 취급되면서 연산도 가능하고 계산도 가능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수렴한다라는 얘기가 없는 상태라면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끝이에요. 발산하는 건 상태이기 때문에 연산 처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쓰잘데기가 없는 애라는 거죠. 그럼 이제 주로 우리가 극한 중에서 누구 위주로 많이 보겠어요? 당연히 수렴하는 애들 위주로 많이 보겠죠. 그렇게 돼야 그 다음 이야기를 펼쳐서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자, 계속 그래프만 가지고 몇 개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잘 보세요. 이번에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졌냐면요. 자, 함수 fx를요, 선생님이 x-1, x제곱 마이너스 1 한번 이렇게 따져볼게요. 그럼 요거는 식이 어떻게 나와요? x-1, x-1, x 플러스 1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fx는 뭐가 되는 거죠? x 더하기 1. 자, 이렇게 적으면은 fx는 x 더하기 1이다. 이렇게 적으면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네, 틀립니다. 여러분들 얘가 이렇게 되려면 전제 조건이 뭐죠? 얘가 이렇게 되려면 전제 조건이 뭐예요? 이게 0이 아니어야 되죠. x는 1이 아니었을 때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이 함수를 보세요. 이 함수는 절대로 x에다 뭘 못 집어넣어요. 1을 못 집어넣어요. 이 함수는 1에 대해서 정의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럼 얘를 그래프로 그린다라면 1에서는 함수값이 없고 1이 아닐 경우는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프가 y는 x 더하기 1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몇이냐면 1이었을 때 실제로 여기 연결이 돼 있다면 이 자리가 얼마예요? 이거든요. 자, 그럼 요 경우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존재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없어요? 뭐예요 이거는? 이 말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1이 아닌 상태로 여기 한없이 다가가고 있을 때 함수 fx는 얘가 아닌 상태로 누구한테 함수값이 다가가고 있죠? 이한테 다가가고 있잖아요. 함수값 존재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극한값을 계산할 때는. 이거는 그럼 뭐라고 적으면 돼요? 2라고 적으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리미트 x가 a에서 얘가 알파로 수렴한다는 이 말뜻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무슨 얘기가 되냐면 리미트 xa에 대한 우극한 fx 그리고 리미트 누가 xa에 대한 좌극한 그게 하나의 값으로 나타나고 있을 때 함수값 존재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좌극한과 우극한이 동일하게 나타날 때 우리는 얘가 그 지점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라고 이야기한다?
수렴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수렴하지 않는 모든 경우 전부 다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발산이라고 부르고 발산 형태로 되어 있는 극한 기호는 쓰잘데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이제 쓰잘데기 있는 애가 특별한 애가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의미가 크게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뭘 다룰 게 없는 거예요. 자, 지금 첫 페이지도 못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첫 개념을 잘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이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외가 또 있어요. 참 이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수학이라는 거는요, 원래 누가 생각해도 명확하고 정확해야 돼요. 그쵸? 예, 둘이 뭉실하게 기준이 안 나오면 안 되는데, 여기 말뜻이 되게 애매한 게 있죠. 한없이 다가갈 때. 이건 되게 추상적인 의미잖아요. 이 수학에서 별로 좋은 용어가 아니죠. 그쵸? 분명히. 그게 아닌 상태로 한없이 다가갈 때. 도대체 언제까지 간다는 얘기야? 모르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극한이 약간 그렇게 애매한 개념들이 있기는 해요. 자, 그럼 하나를 더 볼게요. 함수 fx가요, 예를 들어서 상수함수예요. 상수함수예요. 그러면 얘가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느냐, 여기 3이 있는 지점에서 이렇게 그려져요. 그렇죠? 자,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얘는 극한값이 뭔지 한번 알아보자라는 거죠. 그럼 2는 어딘가에 있겠어요? 여기 어딘가에 2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x값은 얘를 향해서 한없이 다가갑니다. 좌우로. 그럼 함수값도 어차피 계속 가다 보면 실제로 함수값은 누가 나오는 거예요? 얘가 나오는 거죠. 근데 웃긴 게 뭐냐? 아까 분명히 수렴할 때 극한값은 분명히 뭐라고 그랬죠? 함수 fx가 얘가 아닌 채로 한없이 다가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정의가. 근데 여기서 함수값이 다가갈 때는 어떻게 다가가고 있죠? 얘가 아닌 채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3인 채로 계속 3이 돼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정의에 위배되잖아요. 아닌 채로 다가간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정의에 위배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수함수는 그냥 그걸 극한값으로 인정해 주잖아요. 오케이? 예. 분명히 국어적인 정의의 의미는 걔가 아닌 상태로 걔한테 한없이 가까이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상수함수는 예외로 두고 3인체로 그냥 3으로 가고 있으면은 그냥 극한값 3으로 인정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 장 볼까요? 자, 선생님 거기 발산 이야기 했어요. 수렴하지 않는 모든 경우는 그냥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발산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책 맞죠? 수렴하지 않는 모든 경우는 발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등장하는 게 있어요. 자, 볼까요? 이제 발산 중에서도 아까처럼 좌우 극한이 달라서 발산하는 경우도 있어요. 수렴하지 않으면 무조건 발산한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번에 선생님이 뭘 해볼 거냐면 함수 fx를요 x분의 1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그리고 극한을 구할 건데 뭘 구할 거냐면 리미트 x가 0으로 다가가는데 0에 대한 우극한을 한번 볼 거예요. 어떻게 나타날지. 그럼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니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죠. 자, y는 x분의 1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그런데 x값이 어떻게 되고 있죠? x값이 0으로 점점 다가가고 있는데 0보다 어느 쪽에서? 큰 쪽에서 다가가요. 0보다 큰 쪽이라면 x값이 이쪽에서 한없이 누구한테? 얘를 향해서 다가가요. 그럼 함수값이 어떻게 되고 있죠? 어딜 가고 있죠? 어디로? 계속 영원히 커지고 있죠. 그쵸? 그걸 지금부터 기호로 뭐로 나타내요? 이 무한대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요. 그럼 거꾸로 이렇게 기호가 적혀 있으면 이건 뭐예요? 한없이 작아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이 무한대 기호는 얘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이거는 숫자가 아니에요. 제발 숫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게 어마어마하게 큰 수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있냐면 여기 얘가 있고 얘가 있잖아요. 자, 그럼 이 말이 맞는 말이냐 틀린 말이냐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당연히 맞죠, 선생님. 이건 엄청나게 크게 큰 수고 얘는 3인 거니까 이건 틀려요. 틀린 이유를 얘기해 보실래요? 틀린 이유를? 요 가운데 있는 기호가 뭐죠?
부등호죠. 부등호는 어디에 쓰이는 기호죠? 두 실수의 대소관계를 나타낼 때 쓰는 기호거든요. 근데 얘는 실수가 아니야. 기호 자체가 이미 성립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저희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감으로 얘기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얘네들은 숫자가 아니라 한없이 커지고 있는, 계속 커지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얘도 뭐예요? 계속 작아지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함수의 극한이 하나의 실수, 값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니까 이것도 다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발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음의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요거를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냐면 이번에 잘 보세요. 리미트 선생님이 x를 무한대로 보내볼게요. x를 무한대로 보내볼게요. 그러면 함수가 어떻게 되나? x가 무한대로 간다는 거는 이번 x가 이쪽으로 계속 한없이 가고 있는 거죠. 그럼 함수값이 계속 어디를 향해서 다가옵니까? 0을 향해서 다가오죠.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이거죠. 얘가 계속 커지면, 분모가 계속 커지면 이 전체는 결국 어떻게 돼요? 점점 0에 다가가겠죠. 그럼 이럴 경우는 얘가 뭐예요? 0으로 수렴한다. 기호로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값도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고, x값 자체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 쪽으로 간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야, 이제 여러분들 이제 자 정리를 한번 해드립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드려요. 함수 fx가 있고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극한을 취할 때 리미트 x가 a로 한없이 다가가는 케이스, x를 양의 무한대로 보내는 케이스, x를 음의 무한대로 보내는 케이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같은 걸로 보시면 돼요. 왜? 나중에 실제 문제를 풀 때 보면은 얘를 이렇게 바꿔서 풀 거거든요. 지금 자, 요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얘가 너는 하나의 값으로 수렴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게 아닌 발산하느냐 라를 지금부터 우리는 판별할 줄 아셔야 돼요. 이제 지금부터 요 기호가 딱 나와 있으면 너는 수렴하는구나, 너는 발산하는구나, 이게 판별이 돼야 돼요. 두 번째, 수렴하는 경우라면은 그 값이 얼마인지도 알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방금 전에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들이랑 야 이거 발산해 수렴해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을 다 간단한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설명했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 그래프만 그려져 있다라면 정말로 쉬운 문제죠. 그냥 눈으로 보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만약에 어떤 함수의 극한을 얘기하고 싶다라면 제일 첫 번째 체킹해야 될 내용이 바로 뭐예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까? 없을까를 먼저 보는 거죠.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라면 극한값 구하는 게 너무 쉬운 거죠. 눈으로 보고 읽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극한값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게 더 많을까요? 없는 게 더 많을까요? 없는 게 훨씬 더 많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래프도 그리지 않고 극한값을 얘가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제 패턴별로 그걸 익히셔야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생긴 함수는 극한을 이렇게 구한다. 요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는 이렇게 구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지금부터 익힐 건데, 지금은 선생님이랑 뭐부터 할 거냐면 쉬운 거부터 할 거예요. 뭐부터?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놈부터 할 거예요. 근데요 선생님, 저는 x세제곱 그래프 이런 거 못 그리는데요? 4제곱 그래프 못 그리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함수가 3x 더하기 1 그리고 함수가 x제곱 이렇게 돼 있는데, 얘네 둘 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싶냐면 어디에서 1에서 뭘 구하고 싶어요? 극한값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원래 엄밀하게 지금 선생님이 계속 했던 대로 따지면 얘는 직선이 이렇게 있고 얘는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지금 x가 어디 1이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x가 1이 있었을 때 실제 함수값이 어딜 향해서 다가가느냐, 어딜 향해서 다가가느냐를 요걸 읽어주면 되잖아. 근데 실제로 얘가 누구죠? 1을 집어넣어서 나오는 4죠. 4죠. 얘는요 실제로 누구예요? 다가가는 값이
여기 1에서 다가가는 값이 누구야? 함수값이 누구야? 1이라는 거죠. 분명히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냥 뭘 써도 상관이 없어요? 함수값을 써도 상관이 없어요. 함수값을 쓴다라는 거는 얘를 여기다 그냥 대입한 걸 적겠다는 얘기죠. 얘를 그냥 여기다 대입한 걸 적겠다는 얘기죠. 이게 가능한 애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가능한 애들은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없잖아. 솔직히 이거 안 그려도 되는 거잖아. 그럼 야 이거 1에 대한 극한값 구해봐. 그럼 함수값이 4 얘기하면 되는 거고, 너 2에 대한 극한값 구해봐. 그럼 그릴 필요 없이 함수값이 얼마 얘기해주면 돼. 4 얘기해주면 되잖아. 그러면 이런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 이런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 그래프가 안 끊어지고 계속 연결된 그래프들이 있어요. 그래프가 안 끊어지고 계속 연결된 이런 그래프들은 이 지점에서 극한값을 보던, 이 지점에서 극한값을 보던, 이 지점에서 극한값을 보던, 극한값 대신에 그냥 대입한 뭘 봐도 상관이 없어요? 함수값을 봐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원래 뒤쪽에 나오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나중에 2단원 연속 내용이에요. 그런데 내가 미리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조금 미리 알고 가시면 극한값 계산할 때 좀 편하기 때문에 매번 그림을 그릴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함수식이 만약에 1차나 2차나 이런 다항식일 경우에 만약에 뭘 물어본다라면, 극한값을 물어본다라면 그냥 대입한 함수값을 얘기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끊어지지 않은 그래프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다 얘기해봐. 뭐 있어요? 무리함수도 그렇죠. 무리함수 안 끊어져 있고 계속 연결돼 있잖아. 그런 애들도 만약에 뭘 물어본다라면, 극한값 물어본다라면 함수값 얘기해줘도 돼. 유리함수도 뭐만 조심하면 돼? 점근선만 조심하면 되겠죠. 유리함수는 점근선 제외하고 나머지는 안 끊어져 있고 다 연결돼 있잖아. 그래프가. 그런 애들은 그냥 바로바로 대입한 뭐로 찾으셔도, 함수값에서 찾으셔도 그게 그대로 극한값이 된다는 거죠.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그림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림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자, 5번하고 6번을 한번 해보세요. 5번과 6번을 해보십시오. 네 명이 보고 있어. 승준이가 못 온다는 얘기가 없었네. 민준이 왜? 자, 5번하고 6번 그냥 그림 보고 푸는 문제들이에요. 자, 5번의 기억 그래프가 이미 그려져 있네요. 그걸 보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2분의 1에 대한 극한값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x가 2분의 1 자리를 보면 그래프가 안 끊어져 있죠. 그쵸? 그럼 이럴 경우 뭐 해주면 된다고? 그냥 2분의 1을 넣으시면 돼요. 2분의 1 넣으면 얼마 나와요? 4 나오는 거 맞나요? 그럼 기억은 맞는 내용. 자, 니은 0에 대한 극한이에요. 자, 0에 대한 극한은 두 가지가 있죠. 뭐뭐 따져봐야 돼? 좌극한, 우극한 다 따져봐야 돼. 근데 얘는 좌극한을 따지던 우극한을 따지던 전부 다 어디로 가고 있어요? 양의 무한대 쪽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니은은 뭐예요? 수렴하지 않는 거니까 틀린 거예요. 자, 디귿 x를 어디로 보내버리고 있습니까? x를 어디로 보내고 있죠? 음의 무한대 쪽으로 보내죠. 그럼 그래프를 보세요. 저 반대 왼쪽으로 한없이 다가가고 있으면 함수값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0으로 가고 있는 게 맞네요. 그러니까 기억 디귿이 맞는 내용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기억 1에서 극한값이 존재합니까? 1에서 좌극한이 똑같나요? OX 아니죠. 좌극한, 우극한 다르죠. 우극한은 0인데 좌극한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2거든요. 기억은 틀린네요. 니은 2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나요? 존재하죠. 함수값 신경 쓰지 말라 그랬어. 아까 분명히 다가가는 값만 보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럼 2에서 걔 극한값 얼마라고 해줘야 돼?
2에서 극한값을 얼마라고 해줘야 돼? 다가가는 값은 누구야? 0이 아니라 누구죠? 1이죠. 1. 극한값 자체가 1인 겁니다. 그럼 니은은 맞는 내용. 디귿. 자, A값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거든요. X는 A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 자,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보세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어떻습니까? 안 끊어져 있고 다 연결돼 있죠. 안 끊어져 있고 다 연결돼 있는 애들은 좌극한, 우극한이 함수값이랑 계속 다 똑같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맞는 내용이에요. 4번도 맞는 내용. 이렇게 되겠죠. 자, 앞쪽으로 와서 일부러 그림 문제부터 봤습니다. 앞쪽으로 가볼게요. 자,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함수 fx가 있어요. 어라?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 있니? 끊어져 있네요.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 그리고 얘는 x가 1 이상일 때는 요걸 따라가고요. 대신에 x가 1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어떤 그래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긴 놈을 따라가야 된대요. 그런데 얘가 지금 현재 어디에서 1에서 극한값이 존재해줘야 된대요. 수렴해야 된대요. 극한값이 무조건 하나만 나와야 된대요. 뭔 소리죠? 좌극한을 보던 우극한을 보던 계속 같은 값이 나와줘야 된대요. 자, 그러면 함수 fx를 보시면 얘가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x는 1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에서는 얘가 그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게 그려져야 되니? 뭐가 똑같이 되도록 1에서 좌극한, 우극한이 똑같이 나오도록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이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여기에서 우극한, 좌극한 봤을 때 같은 값이 나오면서 요 값이 나타나는 거니까. 그럼 요 값이 얼마예요? 얘를 가지고 1에 대한 극한값을 찾으면 이거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얼마? 예, 1 집어넣으면 이거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온대요. 지금. 그러면 얘가 자 지금 엄밀하게 풀어볼게요. 리미트 x는 1에 대한 좌극한 왼쪽에서 다가가는 거니까 누구에 대해서 얘를 가지고 좌극한을 하면은 그림이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거니까 이 값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엄밀히 따지면은. 근데 계속 얘기했죠. 얘도 3차 함수, 얘도 2차 함수. 극한값 따질 때 그냥 뭐 해줘도 상관이 없다? 아까? 그래서 대입해줘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1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1이죠.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가 나오는데 걔가 함수값이자 극한값인데 그게 뭐가 나와줘야 돼?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와줘야 돼. 그럼 k값이 얼마다? 2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아래 거 풀어보세요. 천천히 머릿속에서 그림도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푸십시오. 이거 암산으로 풀면 답 원래 금방금방 나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지금. 하나하나 간단하고 당연한 정의지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푸시라는 거예요. 얘도 1을 기준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함수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 지점에서 붙어있게 만든다는 이야기고요. 극한값이 똑같다는 건 붙어있는 거고 붙어있는 거는 위에다 1 집어넣고 아래다 1 집어넣을 때 함수값이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암산으로 풀면 그렇게 풀면 그냥 끝나는 문제예요. 근데 실제로 엄밀하게 문제를 푼다면 그렇게 막 대입하시면 안 되고요.
극한 기호나 이걸 다 쓰시면서 푸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답은 다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단어 문제를 풀려면은 자 무슨 뜻이냐? 리미트 x가 1에 대한 무엇이 얘가 존재하게 만든다라는 말 뜻은 리미트 x 1에 대한 우극한과 그 다음에 누가 똑같도록 리미트 x는 1에 대한 좌극한 얘네들이 뭐가 똑같이 되도록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극한 오른쪽에서는 식을 누굴 따라가야 되느냐? 1보다 큰 누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ax의 n승 더하기 x 마이너스 k를 따라가야 되는 거고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다가가는 거니까 1 이하인 쪽에서는 함수식을 누굴 따라가야 되냐면 3 더하기 ax 더하기 누구 k를 따라가야 된다 이 얘기인 거예요. 1을 기준으로 우극한 1을 기준으로 좌극한 얘네들이 똑같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 식들이 지금 하나는 n차식이고 하나는 1차식이죠. 이럴 경우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극한값이 그냥 대입해도 상관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 1 집어넣고 여기다 1 이거 마이너스 1 아니에요. 마이너스 1 아닙니다. 이거 그냥 1이에요. 여기다도 1 집어넣고 여기다도 1 집어넣을 때 같다. 이렇게 그냥 놓고 풀어도 답으로 인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A는 사라지고 K값만 남죠? 자, 계속해서 일단 기본적인 것들만 좀 보고 있습니다. 약간 직관력으로 푸는 걸 한번 좀 볼게요. 자, 이제 1번하고 2번 해보세요. 이 그래프 이제 못 그리거든요? 그릴 수 있는 애도 있긴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직관력으로 좀 풀어야 되는 거예요. 자, 1번하고 2번 해보십시오. 그래프하고 상관없이 푸시는 문제들입니다, 이제. 좌극한, 우극한에 좀 직관적인 능력들이 좀 필요한 문제들이에요. 1번과 이제 2번을 보겠습니다. 자, 1번의 기억부터 볼게요. 그냥 식을 하나하나 보면서 볼게요. 리미트 x는 양의 무한대로 x-1분의 1. 근데 솔직히 얘는요, 그래프도 그릴 수 있죠. 유리함수니까. 근데 안 그려도 우리 해볼 수 있겠죠. 분자는 플러스 숫자로 멈춰 있는데 분모가 계속 커지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니? 0에 가까워지겠죠. 그렇잖아. 위에는 숫자 1인데 분모가 1억, 2억, 3억, 1000억, 조 이렇게 막 커지고 있어. 그러면 그 전체적인 입장은 결국 뭐가 되겠어요? 0에 점점 가까워지겠죠. 근데 양수는 유지하고 있겠죠. 0보다 큰 쪽에서 0에 점점 가까워지는 거니까 어쨌든 0으로 가까워지는 게 맞는 거니까. 그리고 얘 실제로 그래프 그리면은 y는 0이 점근선이 돼서 함수값이 그쪽으로 계속 다가가는 그림이 실제로 나타날 거라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리미트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 뭐라고 나왔냐면 2에 x-1승은 어떻게 될 거니? 얘기하는 게. 자, 여기서 팁으로요. 얘도 그냥 직관적으로 문제를 풀어도 되는데 뒷부분에 음의 무한대가 나오면 이게 처리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다 양의 무한대로 바꿔요. 무슨 얘기냐면 치환을 해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x를 내가 만약에 이렇게 t라고 치환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얘가 음의 무한대로 가면 얘는 어디로 가겠어요? 양의 무한대로 가겠죠? 그러니까 변수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보기 편하게. t가 양의 무한대로 가죠? 그럼 x 자리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2에 마이너스 t3이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얘기하고. 됐어요? 여기까지는? 그럼 보세요. 얘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 자리가 마이너스를 유지하면서 마이너스 200승, 마이너스 300승, 마이너스 500승 이렇게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점점 0으로 다가가고 있는 거죠. 마이너스가 유지되는 게 역수잖아요. 역수. 그리고 지수함수 그래프를 보셔도 되는 거고요. 지수함수 그래프 보시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이너스 때문에 위치보다 작으면서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가 나타나갔고요. 양수로 가면 갈수록 점점 0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럼 니은도 뭐가 맞아요? 0으로 되는 게 맞는 거니까 너도 수렴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어떻게 나와 있죠? 세 번째는 유리함수 구조인데 분모가 제곱이 돼 있어서 얘는 그릴 수가 없는 애예요. 그런데 볼게요. 리미트 x가 어디로 가요? 이번에 음의 무한대로 가요. 그런데 이쪽은 x제곱분의 1 빼기 얼마? 1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양의 무한대로 가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음의 무한대로 가도 얘는 계속 뭘 유지해요? 플러스를 유지하겠죠. 제곱이 되니까. 그런데 얘는 덩어리가 점점 커져요. 그럼 이 앞쪽이 어디로 다가가요? 0으로 다가가겠죠. 그럼 0 빼기 1인 거니까 이거는 양의 무한대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마이너스 1이라고 해야 돼요. 제가 아까 분명히 얘기했죠. 이 문제는 조금 그림을 그릴 수 없지만 직관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여기서 말하는 직관적 해석하고 있는데 선생님 자꾸 써먹고 있는 게 뭐가 있죠? 무한대분의 숫자가 있는 상태라면 이런 기호는 실제로 없습니다. 얘는 실제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래 이런 기호는 적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그냥 암묵적으로 그냥 쓰는 겁니다. 이해도 때문에. 분모가 점점 커지고 있어. 근데 분자는 상수야. 그럼 얘는 결국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 아이디어를 지금 선생님 많이 쓰고 있죠. 문제를 풀 때. 그 아래 2번도 해봤어요? 2번은 조금 더 복잡하네요. 가우스도 있고 절대값도 있고 막 섞여 있어서. 나와요? 이 가우스 함수가 전형적인 좌극한 우극한이 달라지는 애 중에 하나죠. 이거 잘 보세요. 예. 리미트 x가 1보다 큰 쪽에서 1로 다가가요. 얘가. 그럼 얘가 1은 아니야. 근데 1보다는 커. 그쵸? 1은 아닌데 1보다는 커. 그럼 거기다 가우스를 딱 씌우면 정수 부분이 얼마가 나와요? 1 나오죠. 이해가세요? 1.00000 몇, 1.1, 1.001, 1.00001이라 하더라도 걔는 가우스를 씌우면 가우스 값이 뭐예요? 그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니까 1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얘를 보자라는 거죠. 얘를. 리미트 x는 1에 대한 좌극한을 만약에 보게 되시면 이 자리에 지금 누가 가는 거예요? 1로 다가가는데 1보다 작은 상태에서 가는 거예요. 0.9, 0.99, 0.9999, 999 계속 이런 상태야. 어찌됐든 1은 안 되죠. 1은 못 되죠. 1보다 작죠. 그럼 거기다 가우스 씌우면 몇 나와야 돼? 몇 나와야 돼? 1보다 작은 놈한테 가우스를 씌우면 몇이 나와야 돼요? 0이 나와야 되잖아요. 정수 부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0인 거예요. 그럼 이거 뭐가 되는 거예요? 전형적으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근데 잘 봐요.
얘를 1.5라고 해볼게요, 선생님. 그럼 어떻게 될까요? 1.5라고 하면 1.5에 가우스를 씌우면 1이죠. 1보다 작은 쪽에서 1.5보다 작은 쪽에서 가지면 어쨌든 1.5 근처에 있는 애를 가우스를 씌우면 뭐가 돼요? 1이죠. 이런 경우 되죠.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뭐라고요? 이건 무엇이라고 해야 돼요? 2죠. 얘는 몇이라고 해야 돼요? 1이죠. 아, 그러면 여기 우리 가우스 함수 특성을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아요? 지금? 가우스 함수는 정수가 있는 곳에서, 정수 근처에서는 얘가 좌극한 우극한이 달라요. 근데 정수가 아닌 곳에서는 좌극한 우극한이 똑같은 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다가가는 이 숫자가 정수라면은 가우스 함수는 무조건 좌극한 우극한이 달라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의 그림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프를 미리 그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프 그려서도 바로 눈에 보이는 애고. 자, 얘는 어떻게 되죠? 0에 대한 우극한 자극한을 봐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보려면 정의 자체가 이렇게 했었을 때와 그 다음에 이렇게 했었을 때 똑같은 값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를 봐야 된다는 얘기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근데 0보다 큰 쪽이라면 얘가 양수가 유지가 되는 거고, 양수가 유지가 되면 절대값 그냥 빠져나오고 그냥 x 이렇게 되는 거야. x가 0보다 작은 쪽이었다면 얘는 음수인 거고, 음수인 애는 절대값 빠져나올 때 마이너스를 붙여서 빠져나와야 되죠. 그럼 마이너스 x인데 약분시키면 그때는 뭐가 돼요? 이렇게 돼서 빠져나오는 식이 달라요. 하지만 0에 대한 우극한, 이 그래프를 가지고 0에 대한 우극한, 얘를 가지고 0에 대한 좌극한을 구하면 둘 다 어차피 결국 뭐가 돼요? 0이 되는 건 맞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데요. 디귿은 뭘까? 디귿도 우극한 자극한 봐야 되죠. 여기다 적어드릴게요. 우극한 자극한.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리미트 x가 2로 다가가는데 내가 지금 봐야 될 함수는 아래는 가우스 x고 위에는 절대값 x-2거든요. 그럼 얘는 리미트 x가 2에 대한 우극한, 리미트 x 2에 대한 좌극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짠 절대값 x, 절대값 x, x-2, x-2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분자분모 따로 보세요. 분모 2에 대한 우극한, 이거 2였죠 아까? 얘는 2에 대한 좌극한 아까 가우스 값에서 얼마 나왔어? 1 나왔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그래프 생각해봐.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졌던 애야? 이게 이렇게 그려지는 애잖아. 이렇게. 그러면 이 분자만 놓고 봤었을 때 2에 대한 좌극한을 보든 2에 대한 우극한을 보든 함수값은 얘는 그냥 어차피 뭐 나오는 거야? 계속 위에는 0 나오는 거죠. 이 그래프 자체가, 분자 그래프 자체가 분자만 따로 놓고 봤었을 때 얘는 끊어져 있지 않고 연결된 그래프란 말이야. 그러니까 분자 같은 경우 극한값 찾을 때 그냥 2를 넣어주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모하고 상관없이 얘네들도 다 뭐가 나와요? 전부 0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하고 디귿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오히려 내가 1번하고 2번을 마지막에 푼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단순한 것 같지만 오히려 개념이 헷갈리면 훨씬 더 어려워서 지금 선생님이 이걸 일단은 나중에 먼저 풀어드린 겁니다.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